참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의 한 고등학생이 한국에서 찍은 영상이 화제입니다. 한 식당에서 음식을 시킨 영상이 인상적이네요. 이 영상을 보고 한국 수학 여행을 적극 추천하는 미국 학생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시카고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살고 시카고 나퍼빌 고등학교에 다니는 마리입니다. 저희 고등학교는 매년 진행되는 해외 수학여행이 학생들에게 가장 기대되는 이벤트입니다. 작년엔 프랑스로 갔고 그 전엔 일본이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영국이나 이탈리아가 될 줄 알았던 학생들은 예상치 못한 목적지에 당황했습니다. 한국이 이번 수학여행지였기 때문입니다. 한국이라고요? 왜 한국이죠? 영국이나 스페인이 아니라. 한국은 우리가 많이 알지도 못하고 좀 생소하고 먼 나라라 실망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학생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K-팝과 K-드라마에 푹 빠진 학생들은 환호했지만 다른 학생들은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감이 잘 오지 않으니 난감하기도 하고 실망감이 컸습니다. 한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나라야. 기술, 문화, 음식, 모든 게 놀라울 정도로 발전했어. 아마 너희들이 가서 보고는 깜짝 놀랄 거야. 역사 선생님이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번 수학여행은 한국의 역사, 문화, 그리고 현대적인 모습까지 직접 경험하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이었습니다. 이번 수학여행은 교장 선생님이 특별히 추천하신 곳이야. 처음엔 반신반의하던 학생들도 한국의 여행 일정을 듣고 점점 기대감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인천국제공항 도착, 서울 탐방, 전통문화 한복 체험, 궁궐 탐방, 템플스테이와 명상 체험, 홍대와 광장시장 탐방 등 여행 일정이 공개되자 학생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호기심과 기대감이 커져갔고 마침내 한국으로 떠나는 날 학생들은 기대 반 설렘 반으로 공항으로 출발했습니다. 출발 당일 학생들은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에서 모였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 서로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진짜 한국 가는 거 실화냐? 14시간 동안 비행기 안에 있어야 한다고 지루해서 큰일이다라는 얘기가 오갔습니다. 하지만 비행기는 곧 학생들에게 뜻밖의 놀라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와, 비행기 모니터에 한국 영화랑 K-팝 콘서트 영상이 엄청 많아. 비행기에서 라면도 주문할 수 있다고. 대한항공 비행기에 탑승한 순간부터 한국의 문화가 느껴졌습니다. 기내식으로 나온 비빔밥과 미역국을 신기해하며 먹어보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소피아는 평소 BTS 팬이라서 K-팝 콘서트 영상을 보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나 이거 보면서 한국어 공부했는데 이제 진짜 한국 가는 거잖아. 한편 에블린은 한국 음식에 도전하기 위해 기내식으로 나온 고추장 비빔밥을 한 입 먹었다가 매운맛에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거 진짜 맵다. 근데 맛있어. 비행기 안에서부터 학생들은 한국 문화의 일부분을 체험하며 점점 더 기대감에 부풀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학생들은 인천공항의 웅장한 모습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비행기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기내 곳곳에서 흥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기내 방송이 나오자 학생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공항이 너무나 깨끗하고 현대적이라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여기가 공항이라고? 무슨 하이테크 쇼핑몰 같아. 야, 저거 봐. 셀프 입국 심사대가 완전 미래 같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도착 로비로 나오자 학생들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입국 심사와 짐 찾기가 너무 빨랐기 때문입니다. 미국 공항에서는 최소 한두 시간을 기다리는 게 기본인데 인천공항에서는 순식간에 모든 절차가 끝나버린 것이었습니다. 야, 벌써 짐 찾았어. 이거 실화야? 시카고 공항이랑 너무 비교된다. 로비를 지나는데 갑자기 로봇이 다가와 한국어와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학생들은 깜짝 놀라며 로봇과 사진을 찍기 바빴습니다. 에밀리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진짜 미래의 도시 같아. 우리 학교가 한국을 수학여행지로 정한 이유가 있었네. 우리 어디로 가야 해? 가이드 선생님이 공항철도 타라고 했어. 학생들은 공항에서 바로 서울역까지 연결되는 공항철도가 있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공항에서 도시까지 바로 가는 지하철이 있다고? 이거 너무 편한데. 소피아는 시카고 오헤어 공항에서 시내까지 가려면 비싼 택시를 타거나 불편한 버스를 타야 하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은 시작부터 너무 편리한데. 학생들은 여행의 시작부터 한국의 발전된 시스템과 문화에 감탄하며 서울로 향하는 공항철도에 몸을 실었습니다. 깨끗한 최신 철도 시설과 와이파이가 빵빵하게 무료로 터지니 학생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이런 모습을 에블린은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고 시카고의 오헤어 공항과 비교했을 때 청결함과 효율성에 놀라워했습니다. 서울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학생들은 역사와 전통의 도시, 경주로 이동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국의 예수도 경주로 갑니다. 가이드 선생님의 말에 학생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경주, 거기가 어디예요? 서울이 수도 아니었어요? 역사에 관심이 많던 에밀리가 설명했습니다. 옛날 한국, 그러니까 신라 시대에는 경주가 수도였대. 한국의 로마 같은 곳이라고 하던데. 학생들은 한국의 로마라는 표현에 흥미를 느끼며 KTX에 탑승했습니다. 2시간 30분 후 경주역에 도착한 순간 학생들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여기 뭐지? 다 한옥이야. 시카고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고즈넉한 기와 지붕이 줄지어 있는 풍경, 심지어 패스트푸드점마저도 전통 한옥 스타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와, 스타벅스 간판도 한글로 써져 있어. 여기는 현대 도시가 아니야. 첫 번째 방문지는 불국사였습니다. 불국사의 거대한 석조 건축물을 본 순간 학생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1200년 전에 만들어진 거라고요? 소피아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벽을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미국 건물들은 100년도 못 버티고 부서지는 게 대부분인데 어떻게 이런 석탑이 아직도 남아있지? 가이드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예전부터 나무와 돌을 이용한 건축 기술이 발달했어요. 이 석탑과 사찰은 100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원형이 남아있죠. 시카고에서 온 학생들에게 1000년 된 유적이 현대와 어우러져 있는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불국사에서 감동을 받은 학생들은 다음으로 첨성대를 방문했습니다. 돌로 만들어진 작은 탑처럼 보이는 건축물을 보며 학생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이것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입니다. 에밀리는 역사책에서 읽은 적이 있다며 덧붙였습니다. 이게 신라시대 때 지어진 거지. 7세기쯤 왕이 밤하늘을 관측하고 계절을 예측하기 위해 만든 거랍니다. 천문대 하면 거대한 망원경이 있는 현대적인 과학시설을 떠올렸던 학생들은 1000년 전에 사람들이 하늘을 연구하고 계절을 예측했다는 사실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역사적인 유적지들을 돌아본 후 학생들은 경주의 핫플레이스인 황리단길에 들렀습니다. 그곳은 현대적인 감성이 가득한 거리였지만 모든 가게들이 한옥 스타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여기 카페들도 다 전통 한옥이네. 근데 안에는 완전 현대식인데. 학생들은 한옥 카페에 들어가 한방차와 전통떡을 맛보며 감탄했습니다. 진짜 신기하다. 옛날과 현대가 이렇게 잘 섞여 있다니. 이런 곳에서 커피를 마시니까 색다른 느낌이야. 해가 질 무렵 학생들은 마지막 방문지인 월정교를 찾았습니다. 조명이 켜진 다리가 연못 위에 반짝이는 모습을 본 순간 학생들은 감탄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여기 너무 예쁜데. 영화 속 장면 같아. 진짜 옛날 왕궁 같은 느낌이야. 에블린은 조용히 다리 위를 걸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한국 수학여행이 별로일 줄 알았는데 이제는 한국이 너무 멋지게 느껴져.
경주의 아름다운 전통과 역사를 직접 경험한 학생들은 한국 문화의 깊이를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경주의 밤이 깊어갔지만 학생들의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이드 선생님은 다음 날 대릉원을 안내했습니다. 여기는 신라 왕과 귀족들의 무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제니퍼는 커다란 초록 언덕들을 보며 의아해했습니다. 이게 무덤이라고? 그냥 언덕 같은데? 가이드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안에 실제 왕의 무덤이 있죠. 신라 시대의 무덤은 이런 거대한 흙무덤 형태로 만들어졌어요. 학생들은 신기하다는 듯 무덤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시카고의 공동묘지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이거 너무 신기한데. 무덤이 아니라 작은 상 같아. 미국에서는 무덤이 어두운 분위기인데 여기는 오히려 평화롭고 아름다워. 가이드 선생님이 학생들을 데리고 천마총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천마총 안에는 수천 년 전의 유물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고 신라 시대의 금관과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와, 이거 진짜 금이야? 1000년도 넘은 유물이 이렇게 깨끗하게 보존되어 있다니 대박이야. 에밀리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나라네. 이런 고대 유적이 현대 도시 한가운데에 있는 게 너무 멋있어. 경주 여행의 마지막 코스는 신라 전통 음식을 맛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이드 선생님은 학생들을 한옥 레스토랑으로 데려갔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신라 시대의 음식을 체험해 보겠습니다. 학생들은 메뉴판을 보고 놀랐습니다. 삼계탕, 수제비, 비빔밥. 이런 음식이 1000년 전에도 있었어? 에블린은 따뜻한 삼계탕을 한 입 먹고 감탄했습니다. 이거 너무 맛있어. 닭고기가 엄청 부드럽네. 소피아는 비빔밥을 한 입 먹고 깜짝 놀랐습니다. 비빔밥은 매운데, 근데 계속 먹고 싶어. 학생들은 수천 년을 이어온 한식의 깊은 맛에 감탄하며 한국의 역사가 단순히 유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음식 속에도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일정을 마친 학생들은 숙소로 돌아가기 전 경주의 고요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이 그냥 K-팝이 유명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이곳 경주에 와보니 한국은 진짜 역사가 깊은 나라야. 미국에서는 100년도 오래된 건물인데 여기는 1000년을 훌쩍 넘는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잖아. 제니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 이렇게까지 멋진 곳일 줄 몰랐어. 우리 꼭 다시 와야겠다. 경주의 깊은 역사와 아름다움에 완전히 매료된 학생들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트렌디한 곳이 아니라 수천 년의 시간을 품은 특별한 나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경주에서의 일정이 거의 끝나갈 무렵 가이드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일정입니다. 오늘은 템플스테이를 체험할 거예요. 템플스테이는 한국의 전통 사찰에서 하룻밤을 보내면서 불교 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이에요. 학생들은 기대 반, 걱정 반의 표정이었습니다. 우와, 진짜 절에서 자는 거야? 핸드폰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새벽에 일어나야 한다던데. 하지만 역사와 전통을 직접 경험하는 기회라니 모두들 한 번쯤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학생들은 깊은 산속에 위치한 전통 사찰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너무 예쁘다. 완전 조용해. 시카고랑 너무 다르다. 사찰의 지붕은 곡선이 아름다웠고 대웅전 앞에 놓인 거대한 돌탑과 연못은 마치 1000년 전 그대로의 모습처럼 느껴졌습니다. 스님이 학생들을 맞이하며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하루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학생들은 절의 생활 규칙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새벽 4시 기상, 절에서 제공하는 사찰 음식만 먹기, 핸드폰 사용 금지, 말을 줄이고 침묵을 유지하기. 새벽 4시 기상, 핸드폰도 못 쓴다고. 하지만 학생들은 한 번쯤은 이런 경험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일정은 108배 수행입니다. 108번 절을 하면서 마음속에 쌓인 번뇌를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스님의 설명을 들은 학생들은 처음엔 가벼운 마음으로 절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50번, 60번을 넘어가자 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소피아는 힘들어하며 중간에 멈췄지만 에블린은 이를 악물고 끝까지 해냈습니다. 108배 진짜 힘든데, 근데 뭔가 마음이 정리되는 기분이야. 끝까지 마친 학생들은 예상 외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108배 수행이 끝난 후 학생들은 사찰 음식을 먹으러 갔습니다. 메뉴는 간단했습니다. 나물 비빔밥, 된장국, 김치와 두부. 고기가 없네. 절에서는 채식만 먹어요. 불교에서는 생명을 해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요. 학생들은 처음엔 고기가 없는 식단에 실망했지만 한 입 먹어보자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너무 건강한 맛이야. 근데 이상하게 계속 먹게 돼. 미국 음식은 가끔 너무 짠데 이건 딱 적당해. 마지막 일정은 명상 체험이었습니다. 스님은 학생들을 조용한 법당으로 안내했습니다.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세요.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껴보세요. 학생들은 처음엔 어색했지만 조용한 공간에서 새소리와 바람 소리만 들리는 분위기에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시카고에서는 항상 핸드폰 소음과 스크린 속에서 살았던 학생들. 하지만 템플스테이에서는 오직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이상했는데 지금은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져. 명상을 마친 후 에블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너무 바쁘게 살았던 것 같아. 한국 와서 처음으로 아무 생각 없이 조용히 앉아 있었어. 템플스테이 일정이 끝난 후 학생들은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하루 핸드폰 없이도 이렇게 평화로울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 우리 시카고 가서도 가끔 이렇게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아. 미국에서의 바쁜 일상과 한국 사찰에서의 조용한 하루를 비교하며 학생들은 마음속 깊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누구보다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경주에서의 깊은 역사와 조용한 사찰 생활을 경험한 학생들은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일정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홍대거리와 광장시장 탐방이었습니다. 가이드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의 젊은 문화를 경험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홍대에 가볼 준비 됐나요? 지하철을 타고 홍대 입구역에 도착한 순간 학생들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 온 기분이었습니다. 와, 여기는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무슨 축제하는 것 같아. 길거리 곳곳에서 버스킹 공연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팀은 BTS 노래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고 어떤 밴드는 라이브 연주를 하며 분위기를 돋우고 있었습니다. 시카고에서도 거리 공연을 볼 수 있지만 홍대는 규모와 열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홍대 거리를 걷다 보니 학생들은 사람들의 패션 스타일에도 감탄했습니다. 여기 사람들 진짜 멋있게 입었어. 한국 사람들은 스타일에 신경을 엄청 쓰는 것 같아. 시카고에서도 개성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홍대의 젊은이들은 하나같이 세련되고 감각적인 스타일을 자랑했습니다. 학생들은 홍대의 개성 넘치는 컨셉 카페를 방문했습니다. 한 카페는 레트로 감성이 가득했고 다른 카페는 마치 만화 속에 들어온 듯한 인테리어였습니다. 여기 카페들 완전 예술이야. 커피 마시는 곳이 아니라 갤러리 같아. 학생들은 카페에서 달고나 라떼와 인절미 토스트를 맛보며 한국의 카페 문화를 즐겼습니다. 해가 지고 홍대의 밤이 시작되자 거리는 더 화려해졌습니다. 거리에는 네온 사인이 빛나고 클럽과 바에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학생들은 홍대가 단순한 쇼핑 거리뿐만 아니라 밤이 되면 젊은이들의 천국이 된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홍대의 젊고 화려한 분위기를 경험한 학생들은 다음 날 서울의 전통적인 모습을 보기 위해 광장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가이드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여기는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시장 중 하나예요. 광장시장에 들어서자 학생들은 맛있는 음식 냄새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여기 완전 먹방 천국인데?
학생들이 가장 먼저 발견한 건 마약 김밥이었습니다. 작은 김밥이 왜 마약 김밥인 줄 아세요? 먹어보면 멈출 수 없거든요. 학생들은 반신반의하며 한 입 먹어봤습니다. 그리고는 와, 진짜 맛있어. 한 개만 먹을 수가 없어. 그 다음으로 학생들은 광장시장의 대표 음식인 빈대떡을 먹었습니다. 기름에 바삭하게 부쳐진 빈대떡과 함께 나온 막걸리를 보고 학생들은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거 술이에요? 네, 한국 전통쌀로 만든 술인 막걸리입니다. 미국 맥주보다 도수가 낮고 아주 부드러워요. 학생들은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빈대떡과 막걸리가 완벽한 조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장에는 음식뿐만 아니라 전통 한복, 수공예품, 기념품 등 다양한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학생들은 전통 한복 가게에서 직접 옷을 입어보기도 했습니다. 진짜 예쁘다. 근데 생각보다 편해. 왕족이 된 기분이야. 학생들은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으며 한국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홍대에서 한국의 젊고 트렌디한 문화를, 광장시장에서 생활 전통 문화를 경험한 학생들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과거와 현재가 완벽하게 공존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다양한 시간과 문화가 함께 살아있는 곳이야. 이런 나라가 또 있을까? 학생들은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단순한 관광을 넘어 진짜 한국을 이해하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유명 관광지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이라는 도시 자체를 경험하는 일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이드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목적지 없이 서울을 그냥 걸어다니면서 여러분이 직접 이 도시를 느껴보는 날입니다. 에블린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냥 걷는다고요? 특별한 랜드마크를 보러 가는 게 아니고요? 가이드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울 자체가 하나의 랜드마크이니 직접 걸어보면 알게 될 겁니다. 학생들은 숙소에서 나와 가장 먼저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시카고의 지하철과 비교했을 때 서울 지하철의 시스템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여기 지하철 왜 이렇게 깨끗해? 노숙자도 없고 쓰레기도 안 보여. 시카고의 지하철은 어둡고 낡았으며 냄새가 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지하철은 넓고 조용하고 깔끔했습니다. 게다가 와이파이까지 무료로 제공되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인터넷이 된다고? 대단하다. 시카고에서는 터널 들어가면 신호가 다 끊기는데. 학생들은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에 도착했습니다. 강남의 높은 빌딩들, 화려한 네온 사인, 그리고 거리 곳곳에서 보이는 자율주행 배달 로봇과 디지털 키오스크가 학생들을 압도했습니다. 서울, 완전 미래 도시 아니야? 시카고보다 깨끗하고 세련됐어. 제니퍼는 거리 곳곳에 보이는 무인 편의점과 AI 로봇 카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사람이 없이 운영되는 가게가 진짜 많아. 한국은 진짜 기술력이 엄청난 나라야. 강남을 둘러본 후 학생들은 서울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청계천을 방문했습니다. 도심 속의 거대한 공원이 아니라 빌딩 사이로 자연스럽게 흐르는 독특한 구조의 하천에 학생들은 감탄했습니다. 청계천이 원래 있던 강이 아니라고요? 네, 원래는 고가도로가 있던 자리였는데 환경보건 프로젝트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도심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물가에 앉아 쉬고 조깅을 하는 모습을 보며 학생들은 한국이 도시와 자연을 조화롭게 공존시키는 법을 알고 있는 나라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음으로 학생들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방문했습니다. 거대한 곡선 형태의 건축물이 눈앞에 펼쳐지자 에블린이 놀라서 외쳤습니다. 여기는 우주선 같아. 이게 진짜 건물이야? CG 같은데. 시카고의 고층 빌딩과 완전히 다른 디자인의 한국 건물에 학생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해가 진 후 학생들은 서울의 야경을 감상하며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왜 이렇게 늦은 밤인데도 사람들이 많아? 그리고 이렇게 늦었는데도 불안한 느낌이 전혀 없어. 시카고에서는 해가 지면 거리가 위험해지기 때문에 밤에는 외출을 조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한밤중에도 사람들이 자유롭게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밤에도 안전한 나라예요. 범죄율이 낮아서 늦은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밖에 나와 있죠. 서울의 초현대적인 교통과 기술, 그리고 그 속에서도 자연과 전통이 살아 숨쉬는 모습을 경험한 학생들은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나라일 줄은 몰랐어. 여기 살면 진짜 편할 것 같아. 시카고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발전한 서울의 모습은 학생들에게 잊지 못할 인상을 남겼습니다. 일주일간의 한국 수학여행이 끝나갈 무렵 학생들은 서울의 한 카페에 모여 마지막 소감을 나누었습니다. 처음 한국으로 떠나기 전 학생들은 단순한 관광 여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동안 겪은 경험은 그들의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에블린이 말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한국이 이렇게 대단한 나라일 줄 몰랐어. 그냥 케이팝이 유명한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거든. 근데 서울을 돌아다녀 보니까 이곳은 기술, 전통, 자연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곳이더라. 소피아는 서울의 편리한 교통 시스템과 밤에도 안전한 거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밤에 혼자 다니는 게 위험한데 한국에서는 새벽에도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 다니는 걸 보고 정말 놀랐어. 그리고 공공장소가 이렇게 깨끗하고 시스템이 잘 정리된 곳은 처음이야. 제니퍼는 경주에서 느꼈던 감동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난 경주가 제일 인상 깊었어. 한국은 단순히 현대적인 나라가 아니라 1000년이 넘은 문화를 지금도 간직하고 있는 나라야. 그게 서울에서도 느껴졌어. 미래 도시 같은 강남이랑 조용한 청계천이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 에밀리는 템플스테이에서의 명상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우린 항상 핸드폰과 SNS에 둘러싸여 사는데 한국에서 명상을 하면서 진짜 나랑 마주할 수 있었어. 시카고에 돌아가면 가끔은 핸드폰을 끄고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어. 학생들은 한국에서의 경험을 떠올리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대학생이 되면 다시 한국으로 여행 오자. 그래, 다음엔 더 오래 머물면서 한국 문화를 더 깊이 경험하고 싶어. 한국에서의 수학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그들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특별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한국을 떠나지만 한국에서 배운 것들은 평생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